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박형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박형동 교수님은 지금 브레인 바디 인터랙션 혹은 이제 의식에 관한 연구 혹은 또 명상까지도 특히나 이제 휴먼 스터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지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뭐 이런 연구들 해가고 계시죠? 네.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두뇌와 그 신체, 특히 신체의 심장이나 그 호흡과 같은 그 신체 내부 장기 신호들이 어떻게 우리 인지나 의식적 체험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먼 스터디에 관한 이번에 네이처 논문이 또 최근에 나와서 저희 박형동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논문이 뭔지 제목이랑 간략하게 일단 압축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뇌리의 찐 팬인데 항상 그 제목에 대해서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목은 Control of Working Memory by Phase Amplitude Coupling of Human Hippocampal Neuron. 보면은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Cognitive Control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Executive Function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굉장히 앰비규어스하게 정의가 되고 엄브렐라 텀인데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위의 멘탈 프로세스라고 좀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워킹 메모리는 단기 작업 기억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코그니티브 컨트롤과 워킹 메모리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독립적으로 연구가 되어 온 두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그니티브 컨트롤이랑 워킹 메모리. 네. 내가 지금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잠깐씩 내가 방금 봤던 걸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여기서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가능한 것도 이 사람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는지를 기억을 어딘가에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서 네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워킹 메모리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어떤 기억은 계속 또 홀딩하고 어떤 기억은 또 버릴 거고 그렇죠. 이런 컨트롤도 필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 기억의 선택 아니면 조절을 이제 그 프론탈 콜텍스의 그 코그니티브 컨트롤이 관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그런 그 코그니티브 컨트롤과 워킹 메모리의 관련을 데이터로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고 이제 저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이 논문에서 노벨티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방금 데이터도 그런 스칼프 EEG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에필랩시 환자에서 그 인트라크레니얼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그 로컬 필드 포텐셜과 그 싱글 유닛 액티비티를 직접 측정을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준 이런 레코딩 기회 자체가 굉장히 드문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레인 액티비티를 EEG 같은 걸로 많이 재는데 네네. 이거는 우리가 겉에다 붙이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 데이터는 많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뇌 구멍 뚫고 네네. 실제로 일렉트로드를 내려가지고 네. 거기서 싱글 셀들의 액티비티를 직접 레코딩하는 기회는 너무나 네. 드물죠. 그렇죠. 환자 네네. 있고 의사들이 이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실험에서만 가능한데 네. 이 실험은 그런 실험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발견한 것은 이제 그걸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걸 데이터로서 이제 실제로 그런 프론탈 그 VMPFC라는 영역에서의 그 로컬 필드 포텐셜 LFP 시그널이 그 히포캠퍼스의 특정 프리퀀시의 액티비티, 감마 프리퀀시로 활동하는 그 특정 액티비티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에서 발생하는 어떤 액티비티 패턴이나 이런 얘기들 이제 나오겠군요. 네. 자세히 보면. 네. 알겠습니다. 개괄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가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프론탈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코그니티브 컨트롤 시스템과 그 히포캠퍼스, 미디얼 템포럴 로브에서 작동하는 그런 메모리 스토리지 시스템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우리의 워킹 메모리의 메인터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가설이고요. 여기서 미디얼 템포럴 로브라고 하는 게 히포캠퍼스예요? 예,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미디얼 템포럴 로브라고 하면은 여기 히포캠퍼스랑 아미그달라까지 묶어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여기서는 그 환자들 에필랩시 환자에서 그 이제 드럭 레지스턴트한 그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멍을
이제 뚫고 그 뎁스 일렉트로드로 이제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MTL이 그 미들 템포럴 쪽이 그 에필랩시 포커스인 쪽 경우가 많아서 이제 보통 그런 에필랩시 윤회에서 주 타겟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간질 발작 같은 거요. 그렇죠. 간질 발작이 주로 시작되는 오리진, 혹은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보는 게 이 미디얼 템포럴 로브, 히포캠퍼스 아미그달라가 있기 때문에 또 연구를 더 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 히포캠퍼스나 아미그달라 쪽의 영역과 이제 코그니티브 컨트롤 시스템은 이 프론털 로브. 그렇죠. 지금 프리 SMA 그리고 도저 안티리어 싱글레 콜텍스 그리고 벤트럴 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 세 가지 영역을 같이 레코딩을 하게 됐습니다. 프론털 로브의 이 세 영역, 네. 혹은 미디얼 템포럴 로브의 이런 영역들에서 싱글 유닛 레코딩 수준까지. 네. 그래서 뉴런 파이어링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면서 이제 워킹 메모리 테스트 같은 걸 했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그 저자들에 따르면 뉴런들, 특히 이제 그 세타 페이즈와 감마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되는 뉴런들이 프론탈과 템포럴 로브 사이의 인터랙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가설이고, 지금 코그니티브 컨트롤 메모리 시스템은 조금 이해가 가실 건데, 뭐 감마 프리퀀시 앰플리튜드, 세타 페이즈는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낯서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세타 감마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그 두 신호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인데요. 그 unfiltered local field potential, 그러니까 어떤 population 레벨의 그 셀 액티비티, 뉴런 액티비티들을 레코딩 했을 때, 이제 어떤 필터링,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특정 프리퀀시 액티비티들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8Hz 그리고 70Hz의 액티비티를 한 신호에서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고요. 이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 분석은 주로 느린 컴포넌트의 오실레이션 액티비티의 페이즈가 상대적으로 빠른 그 로컬 필드 포텐셜 컴포넌트의 앰플리튜드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거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그 강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독자들을 위해서, 네. LFP라는 게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는 거고, 네. 사실 이제 뇌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액션 포텐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신경세포들이 너무 이제 사실 컴팩트하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함께 내는 시그널들이 다 합쳐진 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이 파이어링들이 합쳐진 신호가 LFP라는 걸로, 로컬 필드 포텐셜로 우리가 측정을 하죠. 네. 근데 이 LFP의 파형에는 이 맨 위에 보이는 얘가 좋은 얘 같네요. 그죠? 이렇게 큰 슬로우 웨이브가 있고, 그 안에 자글자글 들어간 것이 또 있고. 네. 근데 이걸 이제 분리해낼 수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슬로우 웨이브가 이렇게 표현된 것 같고, 네. 근데 이 파도가 이렇게 칠 때, 그 어떤 특정 페이즈에 가면 거기에 실려있는 작은 신호들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게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방법인데, 사실 네. 두 신호라고 하면 그 두 신호 사이에 페이즈 커플링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볼 수도 있고, 사실 뭐 빠른 신호의 페이즈와 느린 신호의 앰플리튜드를 볼 수 있고, 가능성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타 오실레이션의 페이즈가 이제 감마 밴드의 앰플리튜드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다시 그러니까 세타 오실레이션의 페이즈에 네. 감마 오실레이션의 앰플리튜드가 락킹되거나 그렇죠. 커플링된다.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현상들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 우리 두뇌에서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아닐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페이즈가 올라갈 때 그 안에 들어간 애들이 더 빠르게 떴다가 그렇죠. 천천히 떴다가 하는 페이즈 관련도 있겠지만, 네. 흔히 제일 많이 이제 연구가 되는 게 페이즈가 올라갔을 때 얘가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크게 뛰고, 그렇죠. 내려왔을 때는 작게 뛰고, 혹은 그렇죠. 반대이거나. 네, 반대이거나. 네. 이게 이제 페이즈와 앰플리튜드, 그리고 네. 세타의 페이즈와 감마의 앰플리튜드. 네, 그렇죠.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2006년 처음으로 그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그런 워킹 메모리 태스크에서 검증한 논문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6Hz의 페이즈가 100Hz 이상의 그 하이 프리퀀시 감마 액티비티의 앰플리튜드를 모듈레이션 한다는 이제 발견이 나왔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히포캠퍼스가 아니라
이제 프리프론탈 영역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런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발견한 연구들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영역 사이에서의 그런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워킹 메모리 태스크에서 발견한 그 논문은 이것이 처음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문득 드는 질문이, 네. 이 페이즈와 앰플리튜드 얘기를 했는데, 네.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니까 한 개 더 헷갈리는 게, 네. 이 그러니까 세타 페이즈와 감마 앰플리튜드, 감마 오실레이션 앰플리튜드가 이제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이제 인터 에어리얼 사이에 가령 프론탈 영역에서의 세타 오실레이션이 있고, 그 히포캠퍼스에서의 감마 오실레이션이 있으면 그 두 신호를 사용해서 그 세타 감마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연관성은 뭐가 됐든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은 프론털에서의 특정 파형이 이렇게 슬로우나 좀 더 느린 파형 어떤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 페이즈에 맞춰서 히포캠퍼스에서 뭐 바라락 하는 반응들이 맞춰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데, 네. 아마도 추측해서 보자면 막 워킹 메모리를 열심히 할 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거나. 정확합니다. 네. 제가 좀 스포일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그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라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그 두 신호 사이에 이제 상관성을 보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방법은 이제 컨티뉴스한 두 신호들을 사이의 관련성을 보는 거라면, 여기서는 컨티뉴스한 한 신호, 그러니까 로컬 필드 포텐셜처럼 컨티뉴스한 신호와 어떤 뉴럴 스파이크, 액션 포텐셜처럼 디스크리트한 신호들, 그 둘 사이의 이제 관련성을, 코헤런스를 보는 메저가 있는데요. 이것도 동물 연구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빨간색에 그 로컬 필드 포텐셜이 있고, 이 파란색에 그 액션 포텐셜들이 있는데,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그 이 액션 포텐셜들이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그런 로컬 필드 포텐셜의 특정 페이지에서 파이어링을 하는가를 측정한 메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로컬 필드 포텐셜, 마찬가지로 특정 프리퀀시에 로컬 필드 포텐셜이 있고, 스파이크 LFP 페이즈라 그래서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그 해당되는 타이밍에서의 로컬 필드 포텐셜에서의 그 페이즈를 이제 그 페이즈 디멘션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특정 페이즈로.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 액티비티에 일어날 때 LFP의 페이즈를 각각 그 이벤트마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페이즈 밸류들이 구해지면 수학적으로는 이 페이즈들의 벡터 민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는 이 페이즈들이 컨시스턴트 할수록 그 민 벡터 값이 더 커지게 되고, 이제 더 다이버스하게 더 다를수록 그 민 벡터 값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민 벡터 값을 이제 그 SL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로컬한 더 큰 슬로우 웨이브 LFP 시그널이 있고, 제가 이제 이걸 주로 가르칠 때 예를 드는 게, 우리가 뭐 야구 경기장에 갔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거나 조용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큰 소리, 혹은 작아졌다 하는 이것은 슬로우 웨이브, 로컬 필드고. 네. 그러다 더 가까이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제 스파이크. 네. 비유 너무 좋은데요? 싱글 뉴런들이 막 모여가지고 내는 소리가 LFP일 건데, 말씀하신 거는 이 페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LFP에. 네. 근데 그것과 어떤 페이지에서 주로 스파이크가 나는지, 네. 그것들을 이제 평균 값들을 구해가지고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이 그림 같으면 예를 들면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 탑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는 요 중간 그렇죠. 사이에 스파이크가 되게 많아 보여요. 굉장히 눈으로 봐도 컨시스턴트하게 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시점이 뭔가 스파이크, 싱글 뉴런들의 액티브 포텐셜이 막 일어나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벡터 값이 커진다. 네.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스파이크가 더 컨시스턴트하게 그 특정 페이지에서 발화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뭔가 스파이크가 페이지 락킹돼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메소드 합쳐서 이런 것도 네. 이제 실험에, 이 연구에 포함돼서 들어간 네. 메소드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히 태스크
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필랩시 환자 36명에서 직접 뎁스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그 싱글 유닛 액티비티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태스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한 메모리 태스크인데 이제 메모리 인코딩 페이지에 세 가지의 메모리 타겟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인코딩 로드가 3인 경우 이 세 가지를 이제 홀드라는 글자가 나올 때 세 가지를 말 그대로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있는 네, 약 2.5초에서 2.8초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브 타겟이 나오면 이 프로브 타겟이 그 메인터넌스 되었던 타겟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이제 버튼을 통해서 리스폰스 하게 되는 태스크입니다. 뭐 딱 이 그림만 봐서는 되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아주 간단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안에 인코딩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또 로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데이터를 주로 분석한 거는 홀드, 그 메모리가 메인터넌스 되는 그 중간에 2.5초 그 데이터만 주로 거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이 미디얼 템포럴 로 쪽의 일렉트로드와 프리프론탈 콜텍스 쪽의 일렉트로드 두 그룹의 일렉트로드를 레코딩을 했고요. 이제 대략 1,500개 정도의 그런 싱글 유닛 액티비티를 레코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그 에필랩시 환자에서 저도 경험이 있긴 한데 보통은 그 로컬 필드 포텐셜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유타 어레이나 이런 와이어 방식 일렉트로드 통해서 그 싱글 액티비티 셀 액티비티도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그런 와이어를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터링 통해서 이제 로컬 필드 포텐셜이나 스파이킹 액티비티 각각의 싱글 유닛으로부터 발화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싱글 셀 액티비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까 그 예로 들어가서 스테디움에 들어가서 저기다 이제 마이크를 딱 대놓고 어차피 우리가 얻게 되는 데이터는 하나인데 웨이브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니까 네. 나중에 얘의 필터링을 어떤 높은 프리퀀시나 낮은 프리퀀시나 뭘로 거느냐에 따라서 네. 웅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로우 프리퀀시 싹 버리고 나면 누가 째달째달 말하는 소리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여기 일렉트로드 하나 넣어놓고 싱글 유닛들의 싱글 셀들의 파이어링도 따로 나중에 분석해내고 혹은 이제 큰 로컬 필드 레코딩도 따로 분석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또 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00개 정도의 뉴런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 비헤이비어 테스트 결과는 이제 메모리 로드가 더 많을 때, 더 어려울 때 리액션 타임이 더 느렸고 이제 메모리 로드가 더 적을 때 어큐러시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그런 비헤이비어 결과들을 얻어서 이제 그 실험이 잘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개수가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하나일 때를 그 로드 1, 그리고 세 개를 기억해야 될 때를 로드 3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개 있으면 어쨌든 반응이 좀 느려지고 조금 더 많이 틀리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어퀴지션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결과는 이 메인터넌스 동안에 이런 시그널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 그 세타 페이즈와 그 감마 오실레이션 앰플리튜드의 그 커플링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페이즈 앰플리튜드 코어 모듈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이 X축이 그 느린 신호의 페이즈, 그리고 Y축이 그 빠른 프리퀀시의 앰플리튜드를 플러팅을 하고 이제 여기서 노란색으로 높게 나오는 프리퀀시 조합은 그런 크로스 프리퀀시 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역별로 좀 나눠서 봤더니 네. 히포캠퍼스나 아미그달라에서 뉴런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았고 근데 이제 DA 그 anterior cingulate cortex나 SM에서는 그 앰플리튜드 페이즈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았고 네. 여기 VMPFC는 조금 한 10% 정도, 15%, 12~13% 정도 뉴런들이 그런 이제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보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 워킹 메모리라는 태스크를 컨트롤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렇게 높이 뜨고 있는 영역들이 뭔가 그 페이즈 커플링 되는,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 되는 현상이 포함되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세 영역들을 나눠서 봤더니 네. 그 세 영역에서 각각 그 메모리 로드가 하나일 때, 세 개일 때 봤더니 아미그달라랑 그 프론탈 영역에서는 이제 그 메모리 로드에 따른 그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의 강도가 변화가 없었다. 넌 시그니컨트하게 나왔는데 히포캠퍼스에서만 이제 그런 페이즈 앰플리튜드의 강도가 메모리 로드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포캠퍼스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그 메모리 메인터넌스에 정말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피겨 제가 세 가지 피겨를 더 보여드릴 건데 피겨 3, 4, 5. 그래서 이제 사실 피겨 5가 메인 파인딩이고 이제 피겨 3, 4는 약간 그 가는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피겨 3, 4는 조금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이제 피겨 5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분석한 거는 이제 카테고리 스페시픽한 뉴런들이 좀 더 포탈에서 컨트롤을 하려면 이제 그 히포캠퍼스에 그 컨트롤 되는 그 메모리가 스토리지 된 그 어떤 특정 뉴런들이 있을 건데 이제 피겨 3은 어떤 뉴런들이 그런 컨트롤을 받을 것인가 라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들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후보는 그 카테고리 스페시픽 뉴런이라고 해서 특정한 카테고리의 뉴런들을 볼 때 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프리퍼하는 그 대상을 봤을 때 더 파이링을 잘하는 이런 뉴런들이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런들은 애니멀을 사진을 볼 때 더 파이링을 잘하는 뉴런들이에요. 이제 아까 그 메모리 로드 3 조건에서 새 애니멀 사진들을 볼 때 다른 사진들의 카테고리에 비해서 파이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브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극도 애니멀일 때 더 반응을 잘 하고 이제 메인터넌스에서는 여기 보시면 잘 그렇게 이제 이 전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그 메모리 메인터넌스에서도 더 발화를 잘 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한 게 이 피겨 B인데 프리퍼하는 자극이 주어질 때의 그 메인터넌스 기간에서의 파이어링 레이트를 그 non 프리퍼 자극일 때와 비교를 해봤더니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픽처 1, 2, 3가 지금 실험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픽처 1, 2, 3가 나올 때 각각의 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반응하는 스티뮬라이가 있다, 픽처가 네,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동물, 네. 이 셀은 동물 나올 때 더 반응 잘하고 네. 다른 셀은 또 다른 거에 반응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퍼런스가 있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왜냐면 여기서는 자극 자체를 보고 있진 않잖아요. 아, 네. 네, 그럼 여기서 높다는 게 무슨 의미죠? 프리퍼드가 여기가 또 높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자극들이 그 프리퍼하는 그 자극이 나왔을 때 그 같은 뉴런들이 어떻게 이제 파이어링 하는가를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뉴런은 이제 자극이 안 나오니까 액티비티는 좀 줄어들겠지만 네. 그래도 앞에 그 프리퍼 자기랑 맞는 게 나왔었으면 그래도 액티비티가 좀 높아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걸로 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브 할 때도 이제 앞에 거랑 마찬가지일 테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뉴런들의 그 캐릭터리스틱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봤더니 이제 맞출 때 그 정답을 맞출 트라이얼에서 그런 파이어링 레이트들이 더 높았고 메모리 로드에서는 메모리 로드가 하나일 때, 세 개일 때보다 파이어링이 더 많았다는 건데 이것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왠지 세 개일 때 파이어링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메모리 로드가 하나일 때 이제 이 카테고리 스페시픽 뉴런들은 파이어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통계차가 굉장히 잘 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건 위딘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1번 로드 하나일 때, 세 개일 때 아마 이렇게 위딘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 통계차가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카테고리 스페시픽 뉴런들이 워킹 메모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본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라는 분석을 방금 그 설명한 그 카테고리 뉴런들한테 적용을 해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 감마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라고 그 스파이크
카테고리 스페시픽 뉴런들의 스파이크와 그 같은 와이어에서 레코딩된 감마 프리퀀시의 로컬 필드 포텐셜 사이에 그 관련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스파이크 액티비티들이 감마 프리퀀시의 그 특정 페이즈에 컨시스턴트하게 반응을 하는가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그게 SFC라는 그 민 벡터 밸류로 나오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 특정 그 프리퍼하는 자극이 나타났을 때 그 히포캠퍼스의 그 카테고리 스페시픽 뉴런들은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가 더 증가한다. 이제 그 뉴런들이 더 특정한 감마 프리퀀시 액티비티에 락킹돼서 파이링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FC가 지금 스파이크 프리퀀시,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 네. 사실 그 앞에서 카테고리를 나눈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막 어디에 뭐 반응하는지 잘 나눠놓고 네. 그 각각의 나눠진 카테고리 가지고 분석을 해야 더 높은 코릴레이션이나 어떤 페이지 락킹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마 그게 지금 이 뒤 결과들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제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메인 분석은 그 프론탈의 액티비티와 그 히포캠퍼스 두 영역 사이에 이제 그런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보고 싶은 건데, 이제 히포캠퍼스에 어떤 뉴런들이 그런 이제 커플링의 대상이 될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카테고리 스페시픽한 뉴런들이 이제 뭔가 그런 그 프론탈과의 그 인터랙션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지금 분석을 해온 거고. 모든 뉴런들이 이렇게 커플링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프론털 컨트롤에서 실제로 더 커플링이 돼서 있는 애들만 분석을 해야 그게 더 강하게 이제 효과가 나올 테니. 네. 그렇게 좀 분류를 해봤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G가 조금 중요한 분석인데요. 그래서 그 뉴런들이 메모리 로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그 메모리 로드가 같을 때 그 프리퍼 하느냐 넌 프리퍼냐에 따라서는 스페시픽하게 반응이 차이가 있지만, 그 메모리 로드가 한 개일 때와 세 개일 때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이 뭔가 그런 메모리 메인터넌스에, 그러니까 카테고리 스페시픽하게 반응은 하지만 메모리의 메인터넌스에 스페시픽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 당연히 메모리 로드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제 좀 메모리 그 컨텐트 스페시픽한 반응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과를 보여서, 이제 근데 메모리 로드에 더 영향을 받을 것들은 이제 프론털 뉴런들일 것 같은데 아닐까요? 왜냐면 히포캠퍼스가 로드를 코딩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상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스페시픽한 정보들, 픽처 1에 대한 각개의 정보, 네. 2에 대한 정보, 3에 대한 정보가 각각 다른 뉴런들에 저장이 되고, 네. 얘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프론털 로브라고 하면 로드가 지금 많은 상태야라는 어떤 정보는 좀 더 프론털에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코멘트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두 가지 다 오픈된 가능성 같아요. 그 메모리 스토리지는 똑같이 돼 있는데 컨트롤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토리지 단계에서 벌써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컨트롤은 같지만 스토리지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아마도 이 지금 카테고리 뉴런들 말고 어떤 다른 뉴런들이 그런 그 프론탈 영역과의 인터랙션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다른 뉴런들을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PAC 뉴런이라는 뉴런들을 자기들이 이제 정의를 하고 찾아내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뉴런들의 스파이킹 액티비티가 감마 프리퀀시의 앰플리튜드와도 관련이 있고 세타 프리퀀시의 페이즈와도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3웨이 인터랙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마 앰플리튜드와도 관련이 있고 세타 페이즈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성질을 보이면 이제 PAC 뉴런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뉴런들은 X축이 지금 세타 페이즈죠, 여기도. 그래서 세타 페이즈에 따라서 모듈레이션이 변화가 되죠. 지금 세타 페이즈 제로에서는 그 스파이크가 덜 줄어들고,
그 마이너스 180에서 180 이 페이지에서는 파이어링 레이트가 더 높아지는 이런 성질을 보이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 뉴런들이 높은 감마 프리퀀시 앰플리튜드를 가질 때에만 이런 세타 페이지에 대한 모듈레이션이 보이고 감마 프리퀀시 앰플리튜드가 낮을 때는 그런 세타 페이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 좀 복잡하죠? 네, 그게 헷갈리네. 근데 이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 감마 앰플리튜드라는 건 앰플리튜드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의 이 낮은 것과 감마 앰플리튜드가 로우하다는 거가 뭐가 다른 얘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실제로 레코딩 되고 있는 시그널은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네. 세타 프리 컴포넌트, 감마 컴포넌트, 그리고 스파이크까지 다 한 시그널에 섞여서 있는 건데, 이제 감마 네. 앰플리튜드가 계속 컨스탄트한 게 아니고, 이제 강한 구간도 있고, 약한 구간도 있고, 그럼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웨이브를 레코딩해서 얻었는데, 네. 그걸 FFT 분석을 통해서 프리퀀시를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타는 여기 이렇게 하나 따로 그리고 감마 따로 그리고 뭐 다른 오실레이션도 있겠죠, 사실.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세타를 거기서 가져오고 네. 이 구간은 감마가 되게 센 구간이고 이 구간은 약한 구간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또 가져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 구간에서 또 필터링 다르게 해서 그때 일어나고 있는 스파이크의 개수를 그렇죠. 또 다 카운팅해서 그림을 그린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마 앰플리튜드 그 강한 구간에서만 그 스파이킹의 파이어링 레이지, 세타 페이지에 대해서 락킹이 돼 있다. 이제 그런 성질을 보이는 뉴런들이 있었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 이런 성질을 보이는 뉴런들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런들은 히포캠퍼스에도 있고 아미그달라에도 있었는데 그 히포캠퍼스에서 발견된 그 PAC 뉴런들은 파이어링 레이트와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의 강도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미그달라에서 발견된 뉴런에서는 파이어링 레이트와 그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히포캠퍼스의 PAC 뉴런들이 메모리 메인터넌스에 스페시픽하게 관련이 있고 아미그달라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메모리 메인터넌스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하나인데요. 히포캠퍼스에서 그런 PAC 뉴런들을 봤더니 그런 파이어링 레이트의 변화가 마찬가지로 그 코렉트한 답을 맞춘 트라이얼에서는 더 증가하고 틀린 트라이얼에서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PAC 뉴런들의 파이어링 레이시 이런 증거들을 볼 때 그 히포캠퍼스의 PAC 뉴런들이 메모리 메인터넌스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프론탈 컨트롤을 받는 그 히포캠퍼스의 후보가 있다면 아마 이런 뉴런들이 아닐까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 분석이라는 거를 이번에는 영역 사이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세타 SFC라고 해서 그 세타 밴드의 로컬 필드 포텐셜과 그 방금 말씀드렸던 히포캠퍼스의 PAC 뉴런들의 그 스파이크 사이의 관련성을 보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그 PAC 뉴런들의 파이어링이 VMPFC 영역의 그 세타 밴드의 특정 페이지에 맞춰서 발화를 하고 있는가를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타 밴드, 그러니까 4Hz 근처에서의 그 세타 SFC가 메모리 로드가 더 많을 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긴 또 로드가 클 때 그렇죠. 저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피겨 2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전체 뉴런들을 다 분석하고 그러니까 영역 사이가 아니고 그 같은 신호에서의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을 했을 때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아까 그런 결과가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 프론탈 쪽에 로컬 필드 포텐셜과 히포캠퍼스의 그 스파이크 사이에 코헤런스를 쟀을 때는 저희가 인투이티브하게 예상한 대로 메모리 로드가 많을 때 그 커플링이 더 강했다. 아까의 데이터는 히포캠퍼스 내부에서의 관련성이었고 네네네. 여기는 프론탈과 히포캠퍼스의 관련성인데 네. 이렇게 히포캠퍼스와 프론탈의 관계를 보게 되면 로드가 커질 때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타 페이즈에 대한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가
더 높아진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현상이 아까 저희가 피겨 4에서 봤던 PAC 뉴런 셀들에서는 이제 이런 차이가 보였고, 하지만 저희가 전전 피겨에서 봤던 카테고리 스페시픽한 뉴런들이 있었죠. 카테고리 스페시픽하게 하지만 뭔가 좀 메모리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았던 그 뉴런들은 예상한 대로 그 메모리 로드에 따라서 그런 세타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의 차이가 없었다. 피겨 5의 B가 사실 이 전체 논문의 메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핵심 데이터군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겨 D는 이제 똑같은 분석을 아미그달라에서 해봤을 때는 또 차이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아미그달라는 뭔가 메모리 스페시픽하진 않다. 이제 이런 현상이 오직 그 히포캠퍼스의 스파이킹에서만 보이고 있다. 특히 워킹 메모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피겨 F는 중요한데, 네. 스파이크 필드 코헤런스와 그 리액션 타임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건데요. 리액션 타임이 빠른 트라이얼들에서 세타 SFC가 더 강했다. 그러니까 그 두 영역 사이에 커플링이 더 강할 때,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컨트롤이 더 잘 될 때 리액션 타임이 더 빨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컨시스턴트한 그렇죠. 이해라고 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에 실린 논문, 특히 휴먼 페이션트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어떻게 이 프론털 로브와 또 히포캠퍼스 사이에 이 상관된 액티비티가 우리의 워킹 메모리를 잘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박형동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휴먼 스터디나 특히 또 EEG나 이런 그 휴먼 브레인스 레코딩 하시는 연구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혼자 또 읽기엔 너무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너무 잘 네. 설명해 주셔서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의식 관련 논문 나오면 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